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 되겠는데요. 두 번째 절로서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로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공급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 이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그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직축에 어떤 제품의 가격이라고 놓고요. 여기다가 Q, 공급량이라고 놓으면 이게 우상향한다라는 게 바로 공급의 법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어느 재화에 어떤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공급 곡선 우상향한다. 그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좀 더 완만한 형태의 기울기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 생산 공급량이 더 많이 크게 반응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수요의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여기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바로 우리는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증가하는가, 그걸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이 민감하게 크게 변하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력적,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봐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수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되고, 또 극단적으로 만약에 수평이라 합시다. 공급 곡선이.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크게 변하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형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바로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거기 다음 단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변에 인접한 택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해변에 인접한 땅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나 그런 이런 데는 사실 전망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TV 같은 공산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는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맞아요. 공장이 기계를 더 빨리빨리 많이 돌려가지고요, 생산을, 조업시간을 늘리거나 해서 생산을 크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을 이렇게 에타라고 쓰면 택지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 단락 가볼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어떤 재화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주로 블러 중에서
시간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치네요. 타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분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단기와 장기로 표현하게 되는데,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커요. 왜냐면 택지도 지금 당장은 가격이 막 올라, 집값이 올라. 그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제한돼 있지만 땅이 제한돼 있으니까 뭐 간척 사업을 하던 어떻게 황무지를 개간하던 해가지고 장기에는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그래서 여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가격에 대해서 뭐 크게 변화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장기에는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설명 좀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공장의 규모를 변해야 되는데,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단기에는 생산 설비나 규모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장기가 되면요, 새로운 공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거기 나와 있는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에 대한 탄력성도 마찬가지로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도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도 가지고 공급에 영향 미치는 가격 탄력성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그 B번에 해당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